안녕하세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시작한 다툼으로 결국 결혼 1년 만에 이혼까지 하게 된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왔어요. 저는 올해로 20대 후반이고 남편은 30대 초반으로 궁합도 안 본다는 4살 차이예요. 물론 그걸 믿고 결혼한 건 아니지만요. 정말이지 주변 언니들이 그래도 결혼 전에 어디 유명한 데 가서 사주라도 보라고 했을 때 귀담아 들었어야 했는데 남편이란 사람만 놓고 본다면 절대 나쁜 사람은 아니에요. 만약 그랬다면 제가 결혼은커녕 연애도 하지 않았을 거고요. 다만 연애하는 동안 제가 남편에 대해서 알아차리지 못했던 게 하나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부모님, 그중에서도 특히나 어머님을 향한 남편의 효심이었지요. 자식이 부모한테 효도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저도 저희 아버지한테 잘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으니까요. 하지만 남편의 효심은 뭐랄까, 어긋나 있어도 뭔가 크게 어긋나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정말 똑똑하고 이성적인 사람인데 아주 사소한 일이라도 시어머니와 얽혀있기만 하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앞뒤가 안 맞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놨거든요. 정말이지 옆에서 그 꼴을 보고 있자면 환장한다니까요. 그리고 그런 남편의 비뚤어진 효심을 처음 알게 된 건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였어요. 호텔에 도착해 체크인을 하고 간단히 짐을 풀고 불현듯 창문을 보게 됐는데 창문 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너무 환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한테도 이리 와서 창밖 좀 보라고, 너무 예쁘다니까. 남편이 정말 제 말대로 이국적이고 멋지다 한마디 하더니 난데없이 어머님 얘기를 꺼내는 거예요. 어머님하고 같이 왔으면 엄청 좋아하셨겠다면서요. 무슨 소린가 싶었어요. 아니, 당연히 농담하는 거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저도 웃으면서 우리가 뭐 그냥 놀러 온 것도 아니고 신혼여행인데 누가 신혼여행지에 시어머니랑 같이 오냐고 한마디 했네요. 여담이지만 신혼여행이 저희 둘이 처음 떠난 여행도 아니었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조금씩 오간 이후부터는 해외는 아니었어도 1박 2일, 2박 3일 숙소 잡고 국내 여기저기로 열심히 다녔으니까요. 그리고 그때마다 아무리 여행지가 좋고 대단했어도 그냥 연신 감탄하고 즐길 뿐이었지 어머님을 모시고 왔으면 좋았겠다 그런 얘기는 입도 뻥끗 한 적 없어요. 그렇다고 남편이 어머님을 모시고 어딜 다녀왔다는 걸 들어본 적도 없었고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당연히 남편이 농담을 하는 거라 생각했고 그래서 그렇게 받아쳤던 건데 남편이 아주 정색을 하면서 그동안 어머님이 자기 뒷바라지 하시느라 얼마나 고생을 하셨는지 저더러 알기나 하냐입니다. 여행 같은 건 꿈도 못 꾸셨다면서요. 그러면서 저더러 저는 친정아버지 모시고 이런데 한번 와야겠다는 생각이 안 드냐. 자식이 돼서는 좋은 데 가고 좋은 거 먹고 하면 당연히 부모 생각이 나는 게 정상이다 그러는데 기가 막혔죠. 그리고 남편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친정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이후로 친정아버지가 혼자서 저랑 제 동생을 키우느라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할머니의 도움을 받으시긴 했지만 생각해보면 친정아버지도 한참 떼셨는데 저희 때문에 재혼도 안 하셨고요. 그러니 저도 남편 말대로 좋은 데 가면 아버지 생각나고 좋은 거 먹다 보면 아버지는 이런 음식을 드셔본 적은 있으신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사실 마음만큼 다 해드리면서 사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남편이 갑자기 뭐 부모 생각을 하니 안 하니 해가면서 그것도 신혼여행지에 도착하자마자 어머님이 고생을 하셨네 어쩌네 하는 게 솔직히 듣기 껄끄럽고 황당하고 불편했네요. 그리고 이때부터였어요. 남편은 신혼여행 내내 어디를 가든 뭘 먹든 좋다 좋다 하면서 어머님 얘기를 이어갔거든요. 심지어 한 번은 밥 먹다 말고 이거 어떻게 한국에 가져갈 방법이 없나? 어머님 한번 드셔보시게 해드리고 싶다 그러는데 하도 어머님 타령을 해댔어서 그런지 농담으로도 안 들리고 일부러 내 신경을 긁으려고 저러나 싶을 만큼 듣기 짜증났지요. 하지만 연애할 때도 말다툼한 횟수를 세자면 손에 꼽을 정도인데 신혼여행지에서 싸우긴 싫었습니다. 그래서 대충 그래 해가며 맞장구는 쳐줬지만 나중엔 정말 왜 저러나 싶은 게 꼴도 보기 싫었어요. 그러다 어느덧 신혼여행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앞서 며칠 동안은 관광지만 돌아다니느라 바빴기에 어떻게 보면 쇼핑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거든요. 사람들이 말하길 같은 물건이어도 한국보다 싸게 파는 게 많다길래
소위 득템할 생각에 얼마나 들떴는지 몰라요. 다만 남편은 원래도 쇼핑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다 보니 눈치 아닌 눈치가 좀 보였는데 그건 그냥 제 기우에 불과했습니다. 쇼핑몰에 도착하자마자 남편도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뭘 그렇게 찾아대는지 정신이 없었거든요. 그리고 전 그런 남편의 태도가 의아스럽기도 하고 한편으론 혹시 저한테 뭐라도 사주려고 저러나 싶어서 괜히 기분이 좋았는데 그건 완전한 제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로지 어머님 드릴 선물을 고르느라 혈안이 되어 있던 거였죠. 신혼여행 내내 남편이 주구장창 어머님 타령을 해대기도 했고 그러니 그런 남편의 태도를 아예 이해 못할 것도 아니었어요. 저도 아버지 선물로 셔츠랑 벨트 정도는 사갈 생각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 선물로 어떻겠냐며 저를 이끌고 명품 매장에 들어섰을 땐 정말 이 인간이 미쳤나 싶었습니다. 무려 4,500불짜리와 3,000불짜리 가방을 골라뒀었으니까요. 사람이 기가 막히면 말이 안 나온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그래서 황당하단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봤는데 남편은 그런 제 표정을 어떻게 해석한 건지 기왕 사드리는 거 역시 비싼 게 더 좋겠지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는 급하게 점원을 찾는데 저희가 신혼여행을 갔을 때 환율이 보통이 아니었어요. 그 가방값을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남편 2달치 월급에 육박했으니까요. 그렇다고 저희가 돈이 넘쳐나는 상황이었냐 하면 전혀 아니었습니다. 이미 대출도 있었고 그걸로 꽤나 골머리를 썩고 있었죠. 하지만 사람들 많은 쇼핑몰에서 비싼 햇산에 해가며 말다툼하긴 싫고 그러다 문득 어디선가 봤던 게 생각이 났어요. 상대가 얼토당토하는 짓을 할 때는 거울 치료가 효과가 직방이라고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지금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지 느끼게 해줘야겠다 싶어서 남편을 데리고 명품 시계 매장에 갔어요. 그리고 제가 착각했던 것처럼 남편도 눈이 반짝반짝한 게 제가 자기 뭐라도 사주려고 들어왔다고 생각하는 눈치대요. 그래서 하나 골라보라고 했더니 어머님 가방만큼이나 비싼 걸 딱 집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역시 시계도 비싼 게 좋겠지 하고는 우리 아버지 드릴 선물은 이거면 되겠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보인 반응이 웃기지도 않았어요. 닭튀기는 장인어른이 이렇게 비싼 시계가 뭐가 필요하냐면서 정색을 해댔으니까요. 그리고는 자기가 벌써 저희 아버지 드릴 선물을 사뒀다면서 주머니에서 열쇠고리를 꺼내는데 정말 이때는 사람들이고 뭐고 그냥 뺨 한 대 시원하게 날리고 싶은 심정이었죠. 하지만 정말 차마 그럴 순 없어서 올라오는 화를 꾹꾹 눌러 참으며 우리 아버지더러 그걸 어디다 쓰시라는 거냐 물었어요. 아버지 댁 현관도 비밀번호로 들어가는 도어락이고 차도 스마트키인데 그걸 어디다 쓰냐고요. 그랬더니 장인어른 가게 셔터 내릴 때는 자물쇠 쓰시지 않냐며 그 자물쇠 열쇠에다가 달면 딱일 것 같다나요. 그러면서 그럼 절대 그 열쇠 잃어버릴 일은 없으실 거라고요. 뻔뻔한 남편의 태도에 저도 더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빠 말 잘했다고 그렇게 치면 마트에서 일하시는 어머님은 명품백이 뭐가 필요하시냐 받아쳤지요. 그러면서 어머님한테는 머리핀 하나 사드리자 했어요. 시식 코너에서 일하시는데 머리를 풀어헤치고 일하실 순 없으니까 아주 짱짱한 핀으로 하나 사드리면 되겠다고요. 거울 치료가 효과가 좋다는 말은 다 뻥입니다. 대신 서로 더 기분 나쁘게 만드는 효과는 좋대요. 결국 남들 다 보는 앞에서 언성만 높였고 사려고 했던 건 아무것도 사지도 못한 채 호텔로 돌아왔어요. 마지막 날이라고 분위기 괜찮은 레스토랑도 예약했었는데 그것도 취소하고 호텔 밖으로 나와서는 열받는다고 굶을 수도 없는 노릇이라 가까운 패스트푸드점에 가서 햄버거를 시켰지요. 그리고 곧이어 나온 햄버거를 한 입 크게 베어문 순간 신혼여행지에서 이게 다 무슨 일인가 싶은 게 눈물이 절로 나대요. 아무튼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나서 방으로 돌아왔는데 남편도 대충 저녁을 때웠는지 벌써 방에 와 있더라고요. 하지만 말 한마디도 섞기 싫어서 눈길도 안 주고 씻으러 들어가려는데 남편이 저한테 얘기 좀 하답니다. 그리고 전 그때만 해도 그래도 남편이 반성을 좀 했구나. 자기가 뭘 잘못한 건지 깨닫고 사과를 하려나 보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또한 저희 착각이었습니다. 미안하다고 사과를 해도 받아줄까 말까인데 상황 파악이 전혀 안 된 건지
저더러 너는 뭐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냐며 시비를 걸어왔거든요. 꼭 시집이비를 가리고 설명을 해줘야 이해를 하려나 싶어서 그냥 무시하려다가 저도 한마디 했습니다. 일단 신혼여행지에서 어머님 타령을 해댄 것도 그래 자식된 마음에 그렇게 나올 수도 있지 생각하려고 했다. 그런데 어머님 핸드백으로 4,500불짜리?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래 100번 양보해서 좀 무리하더라도 좋은 거 사드리기로 했다 치면 우리 아버지는 어째서 열쇠고리냐. 선물을 하려면 양가에 공평하게 해야지. 지나가는 사람 열을 붙잡고 물어봐라. 열이면 열. 전부 다 오빠가 이상한 사람이라고 할 거다. 그랬더니 남편이 말도 안 되는 계산 방식을 들먹거리면서 따지고 들었습니다. 어머님이 저희 신혼집 구하는데 보태라고 돈을 좀 주셨는데 받은 게 있으니 성의 표시는 해야 할 거 아니냐고요. 정말이지 속사정을 모르는 사람은 아마 여기까지만 들었으면 제가 염치가 없고 뻔뻔하다 했을 거예요. 하지만 실상은 이렇습니다. 일단 어머님이 돈을 보태주신 건 맞아요. 2억짜리 집을 구하는데 1억을 해주셨으니까요. 참고로 나머지 1억 중 8천은 대출이고 2천은 남편이 모아온 돈이에요. 그러면 저는 뭐 맨몸으로 시집왔냐? 절대 아닙니다. 일단 신혼집에 들어간 혼수는 전부 제가 부담했고요. 신혼여행을 포함한 결혼식에 들어간 비용도 제가 모아놓은 돈으로 충당했어요. 게다가 아버지께서 어머니도 안 계신데 괜히 시부모님한테 미운 털 박히면 안 된다고 예단도 시댁에서 요구하시는 거 뭐 하나 빠지지 않게 챙겨주셨습니다. 그뿐인가요? 저랑 남편이랑 같이 타고 다니라고 중형세단도 한 대 뽑아주셨지요. 그러니 비용으로 따지면 정확히 절반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거의 반반 결혼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남편한테 제가 싫은 소리를 들어야 할 입장은 절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제가 해간 건 하나 계산도 안 하고 그저 당장 시부모님 통장에서 1억이 빠져나간 것만 가지고 생색을 내니 어찌나 기가 막히던지요. 그래서 저도 제가 해온 것들 전부 조목조목 따져가며 남편에게 들이밀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계산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면서 집은 앞으로 가격이 오를 일밖에 없지만 제가 해온 혼수나 자동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가격이 떨어진다고 저더러 감가상각이라고 드러나 봤냐고 빈정거리대요. 남편의 양아치 같은 태도에 어찌나 실망스럽던지. 그래서 남편더러 시부모님께서 지원해주신 그 1억 내가 돌려주겠다 했습니다. 대신 2번 다시는 시부모님한테서 돈을 받았네 어쩌네 소리는 입에 담지도 말라고. 그리고 오빠가 산 그 열쇠고리는 어머님이나 아버님 드려라. 나는 우리 아버지한테 시계 사드릴 거라고요. 그랬더니 남편도 그제서야 입을 다물대요. 하지만 끝끝내 남편은 저에게 사과는 하지 않았고 그렇게 신혼여행의 마지막 밤도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밤새 저는 결혼식을 올린 지 얼마나 되었다고 이런 일을 내가 겪어야 하나 싶은 게 내가 결혼을 잘못한 건 아닌가 하는 생각만 들었죠. 그리고 그렇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는데 아침이 밝아오자 남편이 저한테 사과를 해왔습니다. 여행 내내 어머님 생각이 많이 나다 보니 자기가 지나쳤던 것 같다면서 다음부터는 이런 일 절대로 없을 거라고요. 그러면서 장인어른 드릴 선물도 열쇠고리 말고 공항 도착하면 면세점에서 제대로 된 거로 골라보자 그러는데 남편 태도를 보아하니 제법 진심인 것 같아서 결국 사과를 받아주었죠. 하지만 지금은 그때 사과를 받아준 게 너무 후회가 됩니다. 차라리 그때 사과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한국 도착하자마자 헤어졌으면 1년이란 시간을 낭비할 필요도 없었을 텐데 싶거든요. 아무튼 남편 말대로 한국행 비행기를 타기 전에 공항 면세점에서 너무 과하지도 않고 너무 성의 없지도 않은 적당한 선물을 샀습니다. 금액도 부담되지 않는 가격대로 양가에 공평하게요. 다만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공평함이란 개념을 한참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건 눈치채지 못했고 크게 싸우긴 했지만 결국 화해도 했으니 앞으로 행복하게 결혼 생활 잘하는 일만 남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실제로 한동안 결혼 생활 자체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았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돌아온 이후로는 시부모님이든 어머님이든 시댁일로 서로 얼굴 붉힐 일이 없었거든요. 물론 종종 남편이 유난히 어머님한테만 과하게 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몇 번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식이 부모 일에 나서고 효도하는 것 자체를 뭐라고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일이 터졌습니다. 친정아버지 생신을 앞두고 동생한테 저희 집으로 좀 오라고 했어요. 결혼 전부터 친정아버지 생신 때는 항상 저랑 동생이 요리를 직접 했거든요. 그리고 결혼했다고 해서 그걸 멈출 이유도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했으니 당연히 이번에도 준비해야지 생각한 거고, 그래서 동생도 저희 집으로 오라고 한 거예요. 참고로 동생은 회사 근처 오피스텔에서 자취 중으로 부엌이 작다 보니 거기선 제대로 된 요리를 하기가 쉽지 않아요. 아무튼 다만 남편이 퇴근하기 전에는 어떻게든 다 끝내려고 했는데 저나 동생이나 회사 사정으로 하루를 통째로 휴가를 쓸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정오가 지나서야 음식을 시작해야 했는데, 그렇다 보니 결국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올 때까지도 다 끝내질 못했지요. 그리고 남편은 저희 동생이 오는 건 몰랐다 보니 집에 있는 동생을 보곤 웬일이냐며 반갑게 맞아주대요. 그리고 동생은 그런 남편한테 아버지 생신상에 올릴 음식 미리 준비하려고 왔다면서 원래 형부 불편할까봐 빨리 해놓고 가려고 했는데 상황이 이러하여 지금까지 붙들고 있게 됐다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남편이 그 말을 듣고는 약간 어이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더니 저한테 잠깐 얘기 좀 하자며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그래도 말도 없이 동생을 집에 부른 걸로 좀 불편하다고 이야기를 하려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남편이 꺼낸 말은 생각지도 못한 것이었습니다. 한다는 말이 제가 친정아버지 생신상을 직접 준비하는 게 공평하지 않은 것 같다는 헛소리를 했거든요.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무렵에 어머님 생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땐 나가서 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편이 하는 말이 어머님 생신 때는 외식을 했는데 친정아버지 생신은 정성스럽게 직접 요리를 하냐. 말인즉슨 자기 엄마는 정성스러운 생신상을 받지 못했으니 장인어른도 똑같이 나가서 외식을 해야 한다며 그게 공평한 거라나요?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다 나대요. 바로 밖에 동생이 있었는데 동생이 들었을까 겁이 다 나더라니까요. 하지만 할 말은 해야지 싶어서 딱 부러지게 말했습니다. 당신도 직접 어머님 생신상을 정성 들여 차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그게 아니라 친정아버지 생신상을 제가 차린 것처럼 어머님 생신상도 제가 차려야 한다는데. 순간 짜증이 나서 어머님이 오빠를 키워주셨지 나를 키워주신 건 아니지 않냐 받아쳤어요. 그리고는 더는 이런 말 같지 않은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아서 이제 그만하고 나와서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라고. 그러면 당신이 다음번 어머님 생신상 차릴 때 나도 뒷정리는 도와주겠다 말하고 방에서 나왔습니다. 남편도 그러니까 더는 가타부타 말은 안 하고 나와서 도와주기 시작했어요. 동생은 저희가 방에서 무슨 대화를 나눴는지 몰랐으니 퇴근하자마자 와서 뒷정리하는 거 도와주는 남편이 세상 자상한 사람으로 보였나 봐요. 타들어가는 제 속도 모르고 저희 남편한테 최고라 하질 않나, 저한테 결혼 정말 잘했다고 하질 않나. 그리고 결국 동생의 이 오해가 엄청난 일을 불러일으켰어요. 뒷정리까지 마치고서야 남편과 저 그리고 동생까지 세 사람이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런저런 이야기가 오가던 중 동생이 실은 자기가 들어놓은 적금이 하나 있었는데 이번에 그게 만기가 된다면서 그 돈으로 아버지 해외여행을 보내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랑 남편을 한번 쳐다보더니 같이 가지 않겠냐는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좀 전까지 남편하고 나눈 이야기가 있었으니 이 인간이 또 어떤 헛소리를 할지 보나마나 뻔하다 싶었거든요. 남편은 처제가 같이 가자는데 당연히 같이 가야지 하고 대답을 했고 동생은 잘 됐다면서. 그런데 언니네도 같이 가게 되면 비용이 조금 부족하니까 비행기표랑 숙소비 정도는 언니네가 내달라고 하더라고요. 여행 계획을 세우는 것부터 가서 들어가는 식비며 잡다한 것들은 자기가 다 알아서 하겠다면서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동생이 현관 밖을 나서기가 무섭게 자기도 시부모님을 모시고 해외여행을 한번 다녀와야겠답니다. 그리고 제 경우 아버지의 여행 비용부터 전반적인 모든 걸 동생이 부담하기로 되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아버지를 모시고 해외여행에 가는 건 사실이다 보니 남편한테 가지 말라곤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알겠다고 잘 알아보고 모시고 다녀오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자기도 저희 아버지 여행 가시는데 따라가니까 저도 자기랑 시부모님이 여행 가는데 따라와야 된다네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도 같이 가기로 했지요.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넷이서 다 같이 4박 5일로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말했던 대로 저희 여행 경비랑 호텔값만 내고 다녀왔어요. 동생이 계획도 얼마나 꼼꼼하게 잘 세워놨는지 가서 불편한 거 하나 없이 좋은 시간을 보냈네요. 그리고 그렇게 어머님의 생신도 다가왔습니다. 약속한 바가 있었지만 솔직히 남편이 요리를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서 하는 척이라도 하면 저도 못 이기는 척 같이 해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해보기도 전에 그냥 저희 친정아버지 생신 때처럼 제가 음식을 하고 자기가 뒷정리를 하면 안 되겠냐대요. 그래서 안 된다고 거절하니 그냥 외식하잡니다. 그래서 외식했어요. 그리고 이때는 그놈의 공평은 찾지도 않더라고요. 하지만 여행은 달랐습니다. 여행 또한 남편 말대로 공평하게 저는 같이 가기만 하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남편이 여행 계획 같은 걸 꼼꼼하게 세우는 성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남편만 믿고 갔다간 저도 저지만 시부모님이 생고생하실 게 안 봐도 비디오인 거예요. 그래서 여행 계획은 제가 세우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계획을 세우려고 보니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했어요. 저희 동생이야 처음부터 친정아버지 해외여행을 염두에 두고 돈을 모아왔기에 예산이 넉넉했지만 시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건 순전히 남편이 멋대로 정했던 거라 예산이 넉넉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여행지는 가까운 일본으로 정했습니다. 가까워서 비행기표도 저렴하게 구할 수 있었고 엔저다 보니 약간의 쇼핑도 할 수 있겠다 싶었거든요. 게다가 일본 음식은 그래도 호불호가 심한 편은 아니니 시부모님도 잘 드실 수 있을 것 같았죠. 정말 효도 여행이다 생각하고 전부 시부모님 입장에 맞춰서 일정을 짰어요. 남편에게 들었던 대로 시부모님은 이번 해외여행이 처음이셨습니다. 두 분이 결혼하셨을 때도 신혼여행을 경주로 다녀왔다고 하셨거든요. 그렇다 보니 두 분 다 비행기도 태어나서 처음 타본다며 엄청 신나하셨어요. 며느리 덕분에 비행기도 다 타본다면서 제 칭찬도 잊지 않으셨고요. 우여곡절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시부모님이 즐거워하시는 모습을 보니 계획을 세운 사람으로서 뿌듯하고 기분은 좋았네요. 비행기에서 내려 점심시간쯤 호텔에 도착했는데 시부모님이 배가 고프다고 하시더라고요. 마침 숙소에 붙어있는 식당이 있길래 남편한테 부모님 모시고 식사하고 오라고 했습니다. 저는 기내식이 소화가 안 돼서 밥 생각이 없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세 사람을 보내고 저는 그대로 세 사람 짐 들고 올라가 체크인하고 그랬네요. 그리고 이후로 여행 첫날은 제가 짜놓은 대로 잘 흘러갔어요. 밤늦게까지 인터넷 뒤져가며 계획 세워놓은 게 보람이 있었죠. 문제는 그날 저녁이었어요. 일본 다녀와 보신 분들, 그 중에서도 비즈니스 호텔 묵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방이 많이 좁잖아요. 그런데 어머님이 막무가내로 아버님하고 같은 방을 쓰기 싫다고 짜증을 내시대요. 이유는 아버님이 코골이가 심해서 절대로 당신이 푹 잘 수가 없다고요. 게다가 아버님이 피곤하실 땐 이갈이까지 있으시다니 어머님이 짜증을 내시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불편하겠지만 뭐 어쩌겠냐고. 방을 2개를 잡았으니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여자들은 여자들끼리 방을 쓰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님께서 저랑도 한 방 쓰기는 싫으시다대요. 며느리랑 불편해서 어떻게 자냐고요. 그리고는 아들하고 처음 같이 온 해외여행이니까 아들하고 한 방을 쓰시겠다며 우기시는데 그럼 저는 어디 가서 잘한 건가 싶대요? 하지만 어머님께선 저는 아버님이랑 자면 되지 뭐가 문제냐입니다. 그리고는 등 돌리고 자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아니면 저더러 바닥에서 자래요. 아버님은 허리 디스크 때문에 침대에서 꼭 주무셔야 한다고요. 기가 막혀서 아버님 허리 디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애시당초 제가 어떻게 아버님이랑 한 방을 쓰냐고. 그렇겐 못한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잠깐 얘기 좀 하자대요. 그리고는 또 공평함을 찾아댔지요. 자기도 지난 여행 때 처제랑 장인어른이랑 여행 갔을 때 장인어른이랑 좋아서 같이 방 쓴 거 아니랍니다. 불편했지만 사위니까 그 불편을 감수하고 쓴 거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도 했는데 저는 왜 안 되냐는데 아니 제가 아버님을 남자로 보고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말이 안 되잖아요. 세상에 어떤 며느리가 여행 가서 아버님이랑 한 침대에서 잠을 잔답니까? 저는 머리털 나고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도 없고 들어봤다고 해도 미쳤다고 욕을 했을 거예요.
하지만 남편은 계속해서 시부모님 모시고 처음 나온 해외여행인데 기왕이면 두 분이 제일 편한 쪽으로 맞춰드리자면서 저더러 어머님을 위해서 이번만 좀 참으래요. 정말이지 어머님이 저더러 아버님이랑 한 침대를 쓰라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남편이란 인간까지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으니 이놈의 집구석이 정신이 나갔나 싶은 게 더는 상종을 못하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그래도 어른들이 계시니 참을인 자를 되뇌이며 1층 프론트에가 남는 빈방이 있는지 물었어요. 그런데 빈방도 없다대요. 그리고 까놓고 말해서 이 와중에도 며느리가 그래도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보려고 동분서주를 하면 그 성의를 봐서라도 미안한 줄 알고 자기들 고집은 좀 꺾는 게 정상 아닌가요? 하지만 어머님은 계속해서 아들하고 자야겠다며 저더러 아버님이 싫으냐 아니면 뭐 시애비가 며느리한테 뭔 짓이라도 할까봐 그러냐. 너는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살길래 그런 걱정을 하냐. 너 사고방식이 특이하다. 너 그러는 거 보니까 나중에 네 시애비가 아프면 아주 근처에도 안 오겠구나.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억지를 쓰고 고집을 부리는 게 누굴 닮은 건가 했더니 어머님한테 물려받았던 거였죠. 아무튼 이런 와중에도 남편은 어머님 편만 들고 있지. 아버님은 당신은 아무래도 상관없다며 먼 산만 보고 계시지. 결국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일단 알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다른 호텔에는 빈방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고 오겠다고요. 그리고는 제 짐을 챙겨 호텔을 빠져나왔는데 솔직히 처음엔 워낙 주변에 호텔이 많으니 숙소를 찾으려면 못 찾을 것도 없겠다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 밤에 캐리어를 끌고 걷다 보니 내가 뭐 하는 짓인가 싶은 거예요. 이 무식한 집구석 때문에 내가 생고생을 하는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그 길로 택시 타고 공항으로 갔어요. 그리고는 여행 경비를 제가 갖고 있었는데 그 돈으로 비록 2시간 남짓의 짧은 거리였지만 한국행 비즈니스 티켓을 질렀습니다. 개고생만 죽어라 하고 잠도 못 잤는데 발이라도 뻗고 가자 싶어서요. 그리고 그때 남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저는 남편에 대한 일말의 희망 같은 걸 가지고 있었는지 남편이 제가 걱정되어 전화를 건 줄 알았어요. 숙소는 찾았는지 뭐 그런 걱정이요. 하지만 또 착각이었습니다. 남편은 다짜고짜 어디냐며 성질부터 냈거든요. 그러면서 시부모님이 저 기다리다가 결국 잠드셨다면서 저더러 어른들 여행의 숙소가 얼마나 중요한데 일을 이렇게 하냐는데 아니 어머님 잠귀 밝은 것도 내 탓이냐고 저도 남편한테 확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나 먼저 한국 가니까 셋이서 어디 한번 신나게 놀아보라고 했습니다. 와서 이혼 서류에 사인만 하면 될 거라고요. 그랬더니 그때부터 어머님이고 아버님이고 어찌나 전화를 해대시던지 정말 전화기 불나는 줄 알았네요. 그리고 그제서야 남편이 어머님 아버님이 그냥 한방 쓰시기로 했다면서 이제 다 제 뜻대로 된 거 아니냐고 일 키우지 말고 그만 호텔로 돌아오라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제가 가야 할 이유를 모르겠더라고요. 더는 같이 살고 싶은 것도 아닌데 왜 시부모님 비위를 맞춰가며 이 여행을 마무리 지어야 하는지부터가 말이죠. 그래서 어머님이 아버님이랑 한방을 쓰시던 각방을 쓰시던 어머님이 당신을 끌어안고 주무시던 마시던 더는 관심도 없고 알고 싶지도 않다 했습니다. 그냥 알아서들 하라고요. 그리고 그렇게 한국에 돌아오자마자 어차피 회사에는 휴가를 낸 상황이었으니 바로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제가 이혼하고 싶다고 이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아버님이랑 한방 쓰라고 한 건 그쪽에서 그냥 농담이었단 식으로 말해버리면 끝이라고. 이혼 소송을 할 만큼 큰 문제로는 보이지 않을 거라고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어떻게든 협의 이혼을 해야 한다는데 남편이 안 해줄 것 같은 생각에 너무 불안했어요. 하지만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남편도 저같이 시부모 알기를 우습게 아는 여자랑은 더는 같이 살기 싫다나요? 그래서 걱정과 달리 너무 쉽게 협의 이혼을 하게 됐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간 가전가구들은 제가 가지고 왔어요. 남편도 같이 쓰던 거라 마음 같아선 버리고도 싶었지만 그래도 또 다 돈인데 생각하니 아까워서요. 아마 친정아버지께서 쓰시지 않을까요? 그리고 솔직히 따져보면 위자료도 못 받았지. 오히려 집 사느라 받았던 대출금에서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얼마라도 같이 갚았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게 좀 속이 쓰리긴 한데 그거 받자고 또 남편이랑 얘기할 거 생각하면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라서 그냥 잊어버리려고 했지요. 그런데 오늘 이혼 숙려 기간까지 다 끝난 마당에 남편이 연락을 해와서는 자기가 너무 성급했던 것 같답니다. 저 그렇게 가고 나서 속상해하시는 어머님을 보니 눈에 뵈는 게 없었다면서, 그래서 자기가 너무 경솔하게 행동했던 것 같다고.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냐대요? 이럽다 하곤 끊었죠 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초장이 아니다 싶었을 때 끝을 봤어야 했는데, 설마 하는 마음에 한 번 더 믿어주고 하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으니 남편에 대한 희망을 버리지 못한 제 잘못인가 싶기도 하네요. 그래도 괜히 소송까지 가고 번거로워질 수도 있었는데 협의이혼으로 마무리됐으니 이것만 해도 어딘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이제 다 끝난 일이니까 오늘을 끝으로 더는 곱씹어보지도 않으려고요. 아직도 여전히 저를 응원해주는 친정아버지와 동생 그리고 주변 사람들을 생각해서라도 보란듯이 더 잘 살아갈 겁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